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미국 시라큐스 러스쿨 JDI 프로그램을 다니고 있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 LSAT 공부 경험을 바탕으로 LSAT 공부 방법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참고로 저는 LSAT 점수가 고득점자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미 160점을 넘었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타깃을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2016년에 한 번, 2021년에 한 번 이 LSAT이라는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를 했던 사람으로서 LSAT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What Not to Do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제 점수부터 말씀드릴게요. LSAT을 처음 준비할 때 보통 콜드 테스트라 그래서 실제 이제 기출 문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모의고사를 치는 거를 콜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점수가 이제 150점이 넘지 않으면은 로스쿨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LSAT 점수를 예상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또 문과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읽거나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서 상당히 좀 자만한 마음으로 콜드 테스트를 이제 15년 정도에 쳤던 것 같은데 당시 점수가 143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충격인데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 로스쿨에 내가 도전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선 도전을 해보기로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실수는 급한 마음에 좋다는 학원부터 등록을 한 거였어요. 당시 가장 유명한 학원이었고 여기서 문제를 푸는 스킬을 배우면 170을 넘길 수 있다는 이제 말을 많이 들어서 등록을 했는데 이 스킬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기본 논리 개념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킬부터 배우겠다고 한 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걷지도 못하는 애가 막 높이 뛰고 빨리 달리기 한다고 했던 셈이죠.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면 6개월 이상 학원을 다니면서 막 오답 노트도 하고 유형별로 모아서 보고 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 문제를 그냥 외우는 시간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았고 엄청난 시간 낭비이자 그냥 노동을 한 게 돼버렸더라고요. 이렇게 학원을 다녀도 점수가 안 오르니까 초조한 마음에 이제 개인 과외를 하게 됩니다. 개인 과외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 또 사바사 뭐 케바케일 텐데 당시 저한테는 맞지 않는 접근이었어요. 당시 선생님은 이제 RC지문 하나를 이제 요목조목 분석을 해서 내용과 모든 논리를 이해하게 한 후에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는데 학원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기본기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잘 와닿지가 않았고 결국에는 점수 역시 이제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2016년 초에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점수가 안 좋죠. 150점 초반대 점수가 이제 나와서 일단 그 점수로 지원을 해서 붙은 로스쿨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 로스쿨에 가서 원하는 곳에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또 랭킹에 대한 두려움 등등등이 있어서 진학을 포기하고 일단 취업을 택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제가 변호사분들이랑 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이제 온라인 JD를 검색을 했다가 Syracuse Law JDI 프로그램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LSAT에 도전하게 됩니다. 당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3개월이었어요. 저는 이때 처음으로 인강이랑 문제집을 가지고 차근차근 독학을 하게 됩니다. 문제집은 파워스코어 시리즈랑 맨하탄 프랩을 사용했는데요. 파워스코어는 이제 바이블이라고 불릴 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기본 개념서이고 저는 로지컬 리스닝이랑 로직 게임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RC는 맨하탄 프랩이 좀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걸 추천드려요. 지금은 시간이 꽤 지나서 더 좋은 문제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제가 활용한 인강은 바로 세븐세이지입니다. 월 구독료를 내면 개념 강의랑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필요한 문제랑 개념만 골라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16년에는 시험장에 가서 이제 종이 페이퍼 베이스로 시험을 쳤었는데 21년에 시험을 치려니까 이게 디지털 시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약간 홈토플처럼 치는 방식으로 바뀐 건데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문제를 보면서 푸는 연습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문제집이랑 인강으로만 독학을 하면서 제가 건너뛰었던 중요한 빈칸들을 메꿔나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논리 기본기 말고도 놓쳤던 게 바로 글을 제대로 읽는 습관이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대충대충 읽고 짐작하던 그런 나쁜 습관이 LSAT에는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2, 3개월 동안 매일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 후회를 많이 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마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2가지는 첫째, 공부를 시작할 때 학원이나 과외 먼저 다니시지 말고 혼자서 먼저 기본기를 잡고 부족한 점을 파악한 후에 그때 다니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개념서, 인강, 실전 모의고사 5개 정도 풀어보시면은 본인이 취약한 유형을 분명 파악을 하실 거예요. 이때 다니시면은 시간도 비용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2번째는 콜드 테스트 점수가 낮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제 점수가 143점이었잖아요. 6개월 이상 공부를 하고도 10점도 못 올렸었는데 제대로 공부한 3개월 만에 160점 받는 걸 보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공부 순서와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걸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와 이런 실수를 하시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꼭 본인한테 맞는 공부 순서와 방법을 찾으셔서 좋은 원하시는 점수를 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로스쿨 공부보다 LSAT이 더 힘들었어요. 이 문턱을 넘어야 뭐라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정말 심해서 막 울기도 많이 울고 막 스트레스 받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 고 땡땡땡 게시판 보지 마세요. 거길 보면 이제 T14이 아니면 취업도 어렵고 뭐 인생 망하고 그런 되게 부정적인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봤을 당시에는. 근데 제 주변에는 T14이 아닌 로스쿨에 간 선배들도 있고 그 선배들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다 너무 잘 잡았고 변호사로서 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분들의 말을 보고 여러분의 그런 가능성을 미리 재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로스쿨 가시고 저의 동문이 되셔도 좋고 파이팅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시라큐스 JDI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옆에 뜨고 있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안녕.